안녕하세요. 동건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비혼 독신 생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미국 헐리우드의 영화인데 그냥 제목만 저는 기억이 나서 일단 찾아봤습니다.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연애를 못 해본 남자인 것 같은데 영화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이번 영상의 첫 이미지를 요걸 써볼까 합니다. 얼굴에 저의 얼굴을 넣고 45살까지 못 해본 남자 이렇게 올려볼까 생각하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비혼 독신 생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혼 독신 생활의 이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제가 21살 때였던 1995년 군에서 종교에 심취하여 신에게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기도를 한 것이 평생 비혼 독신 생활을 시작하게 된 마음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종교를 버렸지만 지금까지도 비혼 독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지금까지 제가 비혼 독신 생활자로 살고 있는 이유들을 나열한 후 비혼 독신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성적 욕망이 없어서입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성적 욕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4년간의 장기 금욕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욕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만일 기혼자였다면 이것이 큰 고민거리였겠지만 평생 비혼 독신 생활을 추구하는 저로선 오히려 참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하나의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든 남녀의 연령별 성욕 비교 그래프입니다. 맨 상단의 그래프가 남자에 해당하고 아래쪽의 그래프가 여자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남자는 20대 시절에 가장 최고점을 찍고요.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감소하다가 30대부터는 급격히 내리막 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최고점 대비 거의 한 반절 정도로 성욕이 감퇴하고 50대 이후는 엄청나게 줄어들죠. 저는 40대, 50대 중간에 있으니까 대략 최고점 대비 3분의 1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 그래프를 본 김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의 여자의 성욕 그래프를 보면 최고점이 어디입니까? 30대 중반이 최고점이네요. 남자는 20대가 최고점이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남녀의 연령 차이는 남자 20살, 여자 35살 이렇게 여자분이 15살이 정도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커플이 된다면 가장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남자가 여자분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욕이 감퇴하고 그런데 여자분은 오히려 성욕이 증가하다 보니 불화의 원인, 더 나아가 이혼의 원인까지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신은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요? 아무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프입니다. 유심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덧붙여 드린 이야기고요. 자, 또 본론으로
돌아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 연애의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45살이 된 지금까지 연애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닐 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여자분들과 연애 편지가 잠깐 오고 갔던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연애의 본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애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 기억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아무튼 저는 45살이 된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총각은 아닌 거죠. 일단 뭐 그렇고요. 비혼 독신 생활에 대한 결심 이후에도 이러한 결심을 흔들리게 할 만한 이성들을 만났었는데 몇 차례 프로포즈를 했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거의 뭐 반평생을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비혼 독신 생활은 이번 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미 계획된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저에게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이 없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수많은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는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성환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장호일 가수, 과거 015B의 멤버였던 가수 장호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성환 씨가 나는 페로몬이 좀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페로몬이 없다고 생각한다. 장호일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페로몬이 많은 장호일의 오줌을 얻어다 몸에 발라볼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저는 이성환 씨는 나이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동안 가수로 꽤 유명하죠.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동안 가수. 저희 이미지도 이성환 씨와 많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성에게 어필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어떤 어려보이는 남자와 같이 연애를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 남자의 어려보이는 외모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심지어 늙어 보이기까지 한다는 평을 주위에서 받았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 보이는 외모는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아이의 얼굴이라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출되는 상남자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마 라인과 코 라인이 발달하고 수염이 많이 나고 턱이 굴곡진 턱이 얼굴에 굴곡진 라인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얼굴은 상남자 스타일, 좀 남자다운 이미지일 텐데 어려 보이는 외모는 사실은 여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일단 세 번째는 그렇고요. 네 번째, 비혼 독신 생활이 저희 독립적 성향에 잘 맞아서입니다. 저는 외로움을 거의 못 느끼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혼 독신 생활이 이런 성향을 가진 저에게 잘 맞는 편입니다. 저는 혼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잘 먹고요. 마트를 가든 심지어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못 가지만 극장에서 예전에는 혼자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잘했고 혼자서 전국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고
저는 뭐 혼자 다니고 혼자 하는 걸 잘합니다. 그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혼독신 생활이 저에게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이 없어서입니다. 저에게는 비혼 독신자로서의 신념은 있으나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신념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저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 5년 8개월간의 백수 기간과 이에 대한 극복 과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그 백수 기간을 거치면서 자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쭉 해보니까 월급 300만 원까지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 소득은 외벌이로 가정을 꾸리기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나이로 45살인데 곧 50살, 55살, 60살 뭐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어갈 텐데 이럴수록 명퇴나 이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감소될 것이 모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 1인 가구의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가? 과거 제가 찾아보고 저장해뒀던 표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자, 1인 가구는 135만 원, 2인 가구일 때 114만 원, 뭐 뒤로는 뭐 110만 원대 중반, 110만 원 정도로 거의 균일하네요. 그냥 혼자 살 때가 135만 원, 두 사람이 살 때는 각각 114만 원 정도 되네요. 이 지출 내역은 뭐 식료품비, 주거비, 생활용품비 뭐 이런 지출 내역이 쪽 있고 저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 1인 가구의 월 생활비가 135만 원인데 자, 저축을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뭐 대출을 해서 갚든지 아니면 저축을 해서 사든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니까 월 100만 원 정도를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생활비를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1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감안한다면 혼자 살 때 월 생활비 135만 원, 주택 마련 저축 100만 원, 노후 대비 10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335만 원이 되죠. 335만 원 정도 소득이라면 그냥 혼자 살기에 딱 맞다는 거죠. 300만 원 이하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감안해서 뭐 자녀 없이 두 사람만 살 때는 얼마가 돈이 들지, 자녀 한 명을 키울 때는 돈이 얼마가 들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일단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 비혼 독신 생활이 적합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인 헬조선의 노동 여건상 연애를 시작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돌보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과 겪은 직장 경험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립, 조화로운 조화의 추구 이런 게 정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거나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연애를 하거나 심지어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야지. 과거 직장에서 또 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있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연애할 시간조차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결혼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수년 전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라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0%.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의 수, 한 해 동안 이혼한 커플의 수, 뭐 이렇게 감안했을 때 자그마치 50%라고 하네요. 결혼은 노후 대비용으로 별 쓸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질까? 제 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은 어차피 돈과 육체의 거래가 본질입니다. 황홀한 연애 감정 호르몬은 짧으면 2년, 길면 7년이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사라진 의무와 권리로 체결된 계약 관계는 실적나고 불만스러워지고 심지어 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이 늘어나는 원인이 여기 있지 않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독거 노인 수는 올해 2019년 기준 현재 전체 노인 인구의 19.1%인 147만 명이라고 합니다. 19.1%, 거의 20%라고 봐도 될 텐데요. 147만 명이 독거 노인인데 147만 명은 현재 대전시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45년에는 독거 노인 수가 371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인구가 344만 명입니다. 다가오는 2045년에는 부산시 인구를 뛰어넘는 수의 독거 노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과거 부모님 세대에서는 지금처럼 독신자, 비자발적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 독신자라든지 자발적 독신자든지 아무튼 독신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고 대부분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정해진 통념으로 생각했던 시대였겠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그런 결혼 생활을 거쳐오면서 힘든 결혼 생활을 거쳐왔음에도 자그마치 이렇게 엄청난 수가 독거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이혼이든 사별이건 자녀의 독립이건 가족의 해체이건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독신자로 처음 살아가는 사람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 차라리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어차피 독거노인 될 거 뭐 하려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개고생하고 키우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늙어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이런 말을 종종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야. 과연 그럴까요? 이런 말장난에 저는 현혹되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에 대한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이 말을 지어낸 사람은 이 두 선택,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이 정도 비교해서 각각 50대 50 정도로 보는 모양인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달을 살다 이혼하건 30년을 살다 이혼하건 일단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결혼 생활 동안 낳아놓은 애들은 어찌할 거며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은 어찌할 것이며 그리고 본인과 주위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어찌할 것이고 그리고 어중간한 나이에 가족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본인의 남은 삶은 또 어찌할 것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9번째, 병든 헬조선에서 나고 자란 병든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선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 사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남녀노소 상당수가 정신이 병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멀쩡하지만 결혼과 가정생활을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연애 과정에서도 사실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관문을 꼬린하고 같이 살아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헬조선의 전망이 어두워서입니다. 헬조선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팍팍한 세상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상황인데 향후 이 열악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민이 자식을 낳아봐야 무인자동화, 인공지능,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통일 후에는 북한 노동자와 추가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더욱 줄어들고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평생 개고생하며 키워봐야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낳은 사람 개고생, 나온 사람 개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김영삼 정권에서 IMF가 일어나고 이 IMF를 김대중 정권에서 수습을 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던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이다. 인터넷망을 대한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 강조를 하였고,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 이를 받아들여 보급함으로써 IMF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씨는 또 비슷한 조언을 했죠.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비혼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총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비혼독신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혼독신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건강과 젊음의 유지,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삶의 자유, 마음의 평화, 인생 목표의 추구, 자기 관리에 대한 집중, 부모 노후 지원의 여유 등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자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혼 독신 생활이 기혼자에 비하여 건강 유지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사회학 연구원 드미트리 투미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1955년과 84년 당시 3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시대가 흐를수록 결혼으로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이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양상은 결혼을 해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과거의 믿음을 급격히 퇴색시켰다. 반면 기혼자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가정과 직장 두 곳 모두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점점 더 늘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는 동반자가 되는 것보다 충돌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의 심리학자 벨라 데 폴로는 2016년 테드 강연 발표를 통해 TED 테드 강연 발표를 통해서 독신이 비참하고 외롭고 사랑스럽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생각은 거짓이다. 독신 생활은 결혼보다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예,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혼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젊음의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혼 부부는 결혼하게 되면서 다른 이성의 관심을 더는 받지 않도록 자의반, 타의반, 자신이 나이가 든 모습을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므로 독신자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 실제로도 더 늙어갑니다. 하지만 비혼 독신자는 20대의 연애 문화를 평생 공감하며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고 나면 일주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듯 결혼을 마음속의 꿈으로만 간직한 채 사는 것도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 목표를 비혼 독신 생활은 인생 목표를 추구하고 자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동건회장 26살 동안 26살 건강 26살 노이 회춘 260살 노이 장수 동건회장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26살의 남자 중에 사실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이러한 비혼 독신 상태가 이러한 저희 목표를 추구하는데 잘 어울리며 기혼자에 비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삶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노후를 돕기 위해 기혼자에 비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비혼 독신 상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맺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비혼과 독신 생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인생과 삶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장 과정과 생활 여건 등 저희 개인적 특수성에 맞춰서 조합한 개인적 삶의 철학과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는 100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다양한 삶이 존재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의 30분이 가까워 가고 있네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